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아모린 감독의 맨유가 노팅엄에게 3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13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맨유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유는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던 리스암마와 마이누가 복귀했고요. 요로가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누 감독의 노팅엄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원래 나오던 도밍게스 대신에 앤더슨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피지컬적인 보완을 가져갔고요. 원톱 자리에는 현재 리그 득점 상위권에 있는 크리스 우드가 출격했습니다. 맨유는 시작한 지 3분 만에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맨유의 수비 방식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일단 노팅엄에서 가장 키 큰 밀렌코비치가 오른쪽으로 돌아뛰게 되는데요. 그때 키가 20cm나 차이 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맨투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맨유의 키 큰 선수들은 어딨냐? 골대 바로 앞쪽에서 지역 수비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더리우트, 요로, 호일룬 이런 선수들이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호일룬이 골대 앞에서 오나나를 보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건 굳이 키 큰 선수가 안 해도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리산드로를 저기 해놓고 조금 더 키가 큰 호일룬을 밀렌코비치와 맨투맨을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너킥이 올라온 순간 크로스가 달로보다는 높게 올라오고요. 이 공을 밀렌코비치가 머리로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달려오면서 점프 뛰는 밀렌코비치는 리산드로에겐 자연재해 같았습니다. 그리고 호일룬은 자기가 막을 수비수도 없는데 골대를 비우면서 어떤 의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맨유는 조금은 아쉬운 세트피스 수비 시스템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서 초반부터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노팅엄 같은 팀들에게 이런 세트피스 선제골은 아주 보물과 같습니다. 노팅엄은 상대의 공을 뺏어서 주도적으로 플레이하길 원한다기보다는 일단 4-4-2 협력 수비 체제를 만들고 수비를 우선시하며 단단한 수비벽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맨유 선수들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건 노팅엄이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를 했을 때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공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브루노만 이렇게 사이길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반대쪽 공격형 미드필더인 가르나초가 내려와 준다든지 마이누가 갑자기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또 3백 체계가 잘 발달된 팀에서는 스토퍼들이 공을 가지고 가끔씩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생긴 공간을 측면 쪽으로 돌려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맨유의 스토퍼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요로는 그냥 제자리에 서서 공만 돌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은 3백을 도입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의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노팅엄의 오도이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오도이가 더 가운데 쪽으로 좁히면서 브루노 쪽 패스길을 열어주면 안 됐는데 브루노 쪽 패스길이 열려버렸고 브루노를 막기 위해서 앤더슨이 따라옵니다. 앤더슨은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포백 앞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원인데 그런 보호막이 줄어든 느낌이죠. 그리고 브루노는 뒤에 선수가 따라오는 걸 알고 바로 우가르테에게 몸을 열어서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우가르테가 공을 잡은 순간에 호일룬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왼쪽으로 치고 나가려다가 타이밍이 늦어지자 가운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 쪽 패스길이 열리고 우가르테가 가르나초에게 좋은 패스, 그리고 가르나초가 침착하게 슈팅을 가져가지만 골키퍼의 세이브가 있었고 이 공이 호일룬 앞에 바로 떨어지며 호일룬이 마무리. 이렇게 맨유는 전반전에 동점골을 만들면서 전반을 1대1로 마칩니다. 오늘 맨유가 실점한 상황을 제외하고도 노팅엄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험한 찬스를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아직은 세트피스 수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부상이나 체력적인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주전 센터백 라인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훈련량이 늘어나야 이런 리스크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마냥 안정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맨유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요로가 브루노에게 공을 주고 2대1 패스를 받으려고 나가는 찰나에 브루노가 요로 뒤쪽으로 패스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맨유의 실수가 있었고 이 공을 오도이가 챙겨서 가운데 쪽 깁스 화이트에게 연결해주죠. 여기서 깁스 화이트는 지체하지 않고 오른발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깁스 화이트의 슈팅이 오나나의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약간 발 바깥쪽에 걸린 궤적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오나나가 경기장에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반응하면 늦겠다 생각을 해서 좀 미리 뛰자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나나의 예측 다이빙이 나쁜 수가 되었고요. 깁스 화이트의 슈팅이 오나나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됩니다. 여태껏 잘해줬던 오나나지만 이러한 실책성 플레이로 맨유는 2대1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이런 득점은 노팅엄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플랜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노팅엄은 원래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한 골 앞서간다면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을 때 역습할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노팅엄은 공격 과정이 되게 단순하죠. 사이드로 전개해서 가운데 쪽 우드를 보고 크로스를 넣어주거나 혹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2대1 상황에서 노팅엄은 딱 그 단순한 플랜으로 한 골 더 달아납니다. 깁스 화이트가 사이드 쪽에서 우드를 보고 좋은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우드 머리 쪽으로 정확하게 간 건 아니어서 우드가 머리에 간신히 맞춰봅니다. 그래서 이 공이 레이저보다는 풍선에 가까운 궤적으로 반대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더리우트와 오나나가 공 궤적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오나나라면 이 공을 잡아내거나 쳐낼 시도를 했을 텐데 아까의 실점 여파 때문인지 여기서는 손을 뻗지 않았죠. 그리고 리산드로가 뒤늦게 들어와서 골대를 커버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여기서 리산드로는 공이 바깥으로 나갈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 이걸 먹혀? 라는 느낌의 실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팅엄은 맨유의 홈에서 3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유가 느린 템포로 빌드업할 때 아까 전반전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운데 센터백인 더리우트가 공을 잡았을 때 요로나 리산드로가 앞으로 가주면서 더리우트 패스의 경우의 수를 늘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서 더리우트가 결국엔 롱킥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3백이 잘 되는 팀들은 대부분 스토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간헐적인 전진, 공 받아주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맨유는 형태만 3백인 느낌이 들었고 이런 스토퍼들의 세부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보완되어야 이렇게 뒤에서 4-4-2 수비를 하는 팀들에게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맨유는 후반전엔 지공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한번 좋은 역습이 있었습니다. 브루노와 아마드의 개인적인 능력들이 많이 섞인 골이죠. 브루노에게 공중볼로 오는 공을 족구에서 스매싱 하듯이 약간은 물수제비 궤적처럼 예쁘게 공을 깔아서 아마드 쪽으로 전진 패스를 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패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드가 빠른 돌파 후 직접 슈팅을 노려봤지만 수비들이 각을 잘 좁혔고 공을 잃지 않고 브루노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가 공을 잡는 상황이 사실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골대와 멀어지면서 공을 잡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브루노가 말도 안 되는 슈팅을 합니다. 내가 골대와 멀어지는 힘을 찍어 누름과 동시에 발목에다 힘을 줘야 되고 방향까지 꺾어서 슈팅을 합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슈팅이었고 잡지 않고 바로 간 이 판단이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죠. 이런 브루노의 높은 퀄리티의 슈팅이 경기를 3대2로 만듭니다. 맨유는 경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마지막엔 브루노도 빼고 레시포드와 지르크지 같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는 그대로 3대2로 종료됩니다. 일단 지르크지, 레시포드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선수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클러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는 결과론이기에 결과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아까 득점을 했던 브루노를 빼는 건 아쉬운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센터백 라인에 대해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맨유의 스쿼드에서는 가운데 센터백 자리는 더리우트보다는 맥과이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가운데 센터백이 최후방 수비수이기도 하지만 가장 시야각이 열려있는 위치에서 빌드업의 방향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기에는 맥과이어가 롱패스가 더 좋다는 느낌도 있고 빌드업 할 때도 맥과이어가 그런 방향을 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더리우트는 오른쪽 센터백이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늘 처음 선발 출전한 요로는 지난 시즌에 리그왕에서 주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1군 무대라고 더 주눅 들고 이랬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팀인 릴에서도 포백 중에 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 3백 스토퍼의 움직임이 더 익숙해져야 할 것 같고 첫 선발 경기 치고 못했던 건 아니지만 더 잘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그 2연패에 다음 상대는 맨시티, 자칫하다간 리그 3연패가 될 수 있고 지금 머물러 있는 13위가 리그 최저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아모림의 맨유, 과연 아모림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